504페이지에 입력할게 여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이다. 맞죠?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이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니까 요게 부동산 매출할 때 내가 요 서류를 작성해서 부속 서류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임대하면서 공급가액은 3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개가 임대료, 관리비, 그렇죠? 하나 더 간주 임대료. 내가 전세로 임대하면 이렇게 3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입력하는 거 쉽습니다. 그렇죠? 저랑 한번 해보죠. 504페이지. 저랑은 몇 번 할 거냐면 심화연수 그 1번 할 거예요. 1번. 3.1%는 뭐야? 자, 일단 회사 2300번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회사 바꾸는 건 알고 계시죠? 2300번. 네, 대응으로 대응. 바꾸셨어요? 바꾸시고.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도 쉬운 서식이에요,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난이도 조금씩 올라가요. 자, 보죠.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2025년 제1기 확정분이니까 4월부터 6월이죠? 자, 밑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밑줄 치시고 일단 요 서식 작성하래요.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또 밑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는 제외에 추가 반영 밑줄 치시고 여러분 자고로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부터 항상 먼저 그 날짜 공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속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할 때 마지막 신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3가지를 동시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메인 매출 전표도 하고 부속 서류도 작성하고 신고서도 해봐 라고 하면 이거 실제 여러분이 업무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속 서류, 신고서 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 원래가.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부속 서류잖아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라고 했으니까 원래부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밑줄. 단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1%로 하며 동 코드는 생략의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3.1%는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랑은 좀 어려운 거부터 먼저 할 건데요. 코리아부터 먼저 해요. 코리아. 여러분, 코리아는 좀 바꿔주실 게 있어요. 코리아. 거기 504페이지에 2번째 칸 보시면 거기 주식회사 코리아라고 돼 있고 공장 재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재계약 좀 지워주실래요? 시험에는 재계약이라고 출제 안 함. 재계약 지워주시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2025년 5월 1일에 2025년 5월 1일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갱신, 계약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임대 기간을 갱신이렇게 할게요. 임대 기간을 갱신. 요거 보이시죠? 빨간색 친 거, 요 화면 보시면. 그나마 여기서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게 요 새끼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임대 계약기가 끝났죠? 끝났는데 다시 2년 연장했잖아요. 2년 연장을 한 거예요. 보증금만 보시면 올랐지? 나머지 월세랑 관리비는 안 올랐지. 보증금 올랐잖아요. 그나마 얘 입력하는 게 좀 까다로워서. 그렇죠? 얘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원래 순서대로 해야 되지만.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어디 있냐면 여기 부속명세서 원에 여기 있어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 그럼 1기 확정 신고니까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맞죠? 4월부터 6월입니다. 04월부터 06월. 3.1이구나. 바뀌었네. 아니, 여러분들 확인하실 건 요거에 혹시나 이자율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작년 똑같지만 해도 3.5였어요, 원래가. 근데 요즘 금리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금리 몇 번 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3.1로 바뀌었어요. 혹시나 이자율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F6번 이자율 클릭을 해보실래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자율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럼 직접 숫자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 우리 부속서류, 세법 부속서류에서 코드면 무조건 F2번 누르고 보는 겁니다. 임차인 찾는 거, 임차인. 자, 첫 번째 임차인 여기 코리아부터 먼저 할게요. 코리아. 주식회사 굳이 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 있어요, 없어요? 동 생략한다라고 동 코드는. 그죠? 그 다음에 층은 2층, 그럼 지상 2층이다라는 2층이란 얘기예요. 근데 혹시나 이게 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하면 B 넣으시면 대문자 B, B2 요렇게. 4층이면 4 이렇게 F 넣으시면 안 돼요. 반응 없는데? 아니, 재미없다. 2층, 자, 2. 재미들을 게 없고, 자, 2층. 자, 그 다음에 호는 죄송해요. 여기 코리아부터 하니까 1층이네. 1층. 죄송해요. 1층. 호는 101호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1 칩니다. 하고 엔터. 그럼 지금 커서가 사업자 등록번호에 있어요. 그럼 면적 숫자만 치시면 됩니다요. 자, 보니까 주식회사 코리아한테 200제곱미터 빌려주고 있죠? 그래서 200이라고 치시면 됩니다요, 여기. 그 다음에 용도 뭐로 빌려준대요? 공장, 그렇죠. 시험엔 재계약이 안 줄 거예요. 그래서 공장 용도로 빌려준다. 자, 그리고 이제 갱신이라는 건 두 번째부터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다가는 처음 임대 기간을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주식회사 코리아에 임대해 준 게 2023년 5월 1일부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2023년 5월 01일 쳐야 되겠죠? 치시고 2025년 04월 30일까지 임대를 해준다라고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 기간에 지금 커서가 지금 보증금으로 왔죠? 얼마? 6천 받았죠? 6천.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6천. 그 다음에 월세는 50. 그렇죠, 50. 그리고 관리비는 10만원. 자, 근데 이거 입력하실 때 가끔씩 주의하실 거죠? 화면 보시면. 가끔씩 입력 빨리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10만원 집어넣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 새로 입력한다. 다시 나갔다 들어온다.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방법이죠? 맞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시면 돼.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임대료 과세할 거 얼마인지 이거잖아요. 그럼 요 여러분들이 임대 기간에 겹치는 거 있죠? 요 임대 기간하고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교차가 되는 월이 몇 월 달만 있어요? 교차. 4월. 맞죠? 4월만 교차되니까 딱 한 달치 월세, 4월달 월세, 4월달 관리비만 과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잡은 거야.
그래서 컴퓨터가 여기 알아서 4월달만 겹치니까 4월 한 달치 월세만 과세가 돼야 되고 관리비도 한 달치만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50만 원과 10만 원 잡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고 여기에다가 10만 원 모르게 빨리 넣어버린 거예요. 모르고.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지. 맞죠?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실 때 여러분 지금 임대기간과 지금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조회기간의 날짜 월 겹치는 거 있잖아요. 겹치는 거 곱하시면 돼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죠? 다시 바꿀게.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네. 잘 보기. 그냥 마구잡이 치지 말고 커서 가는 거 잘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신했죠? 여기 그럼 계약갱신 여기 2번 누르셔야 돼요. 갱신하면 여기 이제 클릭해야 됩니다. 자, 언제 갱신했어요? 코리아에 대해서. 5월 1일인데, 죄송. 2025년 5월 1일에 임대기간 갱신했어. 2년 더 연장. 그럼 갱신한 날짜 2025년 5월 1일 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2025년 05월 01일이죠? 그럼 알아서 첫 번째 임대기간은 입력이 저절로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임대기간의 종료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2027년 4월 30일이라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치니까 보증금 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갱신된 보증금이 8천이죠? 아니, 8천? 저기 8천 요거 입력하는 거잖아. 8천. 그 다음에 월세가 그대로 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관리비는 10만 원. 그렇지. 예. 그럼 얘도 이해되시겠죠? 요 조회기간하고 요 임대기간이 겹치는 월이 5월달하고 6월달일 거 2025년도 겹치는 게. 그죠? 그럼 두 달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돼. 혹시라도 잘못 입력하셨으면. 아이오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건 코리아고, 그러면 여기 대응 상사도 입력을 해야죠? 그죠? 해볼게요. 지금이, 지루해 하시겠지만, 나중엔 안 지루, 걱정하지 마. 나중에 안 지루하다. 말하는 꼬라지가 좀 짜증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 그럼 여기 코드 두 번째 임차인 넣는 거, 여기 두 번째 임차인은 여기서부터 입력하는 거 또다시, F2번으로 대응 상사. 여기 대응 상사한테 지상 2층 202로 임차해 주잖아요. 그래서 대응 상사. 그 다음에 2층 201호죠? 잘 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면적은 몇 제곱미터? 300제곱미터, 그렇죠? 그 다음에 용도는 아닌데, 점포구나, 점포. 얘는 뭐 갱신 없으니까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09월 30일. 자, 보증금은 5천만 원 받았고, 월세는 40만 원이고, 관리비는 15만 원. 네, 그럼 여기 겹치는 게 교집합에는 3개월 다 들어오잖아요. 2025년. 그래서 곱하기 4만 거임. 월세하고 관리비에. 그쵸? 자, 근데 마지막. 쉽죠? 갱신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김세무 씨. 자, F2번으로 세 번째 임차인 김세무. 그 다음에 층은 1층. 동은 102호. 치시고. 그 다음에 면적. 60이죠? 용도는 사무실. 네, 임대기간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고.
자, 보증금은 없네. 여기 월세로 내놔봐요. 보증금 없고. 그럼 넘어가야죠, 보증금. 자, 월세 270. 이러니까 임대 날려고 하지. 이러니까 임대 날려고 하지. 270이야. 부럽다. 자, 아무튼. 그냥.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얼마냐? 5만원. 됐죠, 여러분들? 요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얘만 입력하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입력하래요? 그렇죠. 신고서도 입력해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뭘 해야 되냐면, 간주 임대료는 10% 과세 매출이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거고, 신고해야 돼요. 맞죠? 왜냐면 난 보증금도 받고 월세 관리 받고 있으니까. 맞죠? 아까 했잖아요. 임대료하고, 자, 들어보세요. 임대료하고 관리비 받는 건 주택이 아니면 과세입니다. 맞죠? 과세니까 10%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돼. 근데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해야지. 상상 속의 임대료 받은 거야, 이거? 진짜 임대료 받은 거야. 상상이야. 그 간주 임대료지. 상상 속의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랑 임대료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관리비랑 임대료는 10% 과세 매출이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니까 신고서에 매출 쪽에 과세로 입력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간주 임대료는 아까 했지만 얘는 상상 속의 임대료잖아요. 그래서 10%로 과세하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건별이에요. 그럼 신고서에 과세와 건별 입력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총 3명한테 임차하고 있죠. 그럼 총 3명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간주 임대료 신고해야지. 맞죠?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 여기 보시는 거예요. 여기 맨 아래쪽. 여기 보시면 월세 등 있죠? 요 월세 등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월세하고 월이라고 할게요. 월세하고 관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1기 확정 신고 기간 때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과세 매출에 해당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시면 간주 임대료 나왔죠? 얘는 10%로 과세되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건별.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보고 입력을 하러 가야 돼, 신고서에. 맞죠? 다만 얘네들은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안 될걸요? 안 되니까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이제 신고서 가야 되겠지, 신고서. 자, 신고서 갑니다.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요. 자, 몇 월부터 몇 월? 그렇죠. 4월부터 6월. 이거 시험에 4점짜리로 낸 적이 있어. 그 여러분들이 푸실 거란 말이에요. 4월부터 6월. 그럼 자고로 여기 왜 입력이 돼 있냐? 그럼 우리가 자고로 지금 여기 월세 등 1,170만 원은 신고서 몇 번에 있어야 돼, 원래? 그렇죠. 1번이에요. 왜? 월세나 관리비는 세금 과세 매출이야. 근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1,170만 원 실제 입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입력했다 치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얘는 여기 953779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과세 매출입니다. 상상 속의 임대료 받은 거니까. 그럼 얘는 10% 과세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건별이잖아요. 그럼 건별은 신고서 몇 번 입력한대요? 4번, 그렇죠. 외워주셔야 돼. 4번이 건별 입력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 얼마야? 953, 얼마? 953779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가 953779만큼 우리가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과세 매출이 있다라고 신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는가요? 이렇게 하면 4점이야, 4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기출문제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거 좀. 그거 맡겨볼게요. 자, 쉬셨다가 몇 시에 할 거냐면 2시 50분. 얼마나